여러분들은 아픈 주변에 이 피네침을 넣어서 염증 반응이 빨리 지나갈 수 있도록 돕는다. 염증 반응의 원리를 이용한 방법일 뿐이다. 이렇게 알고 편하게 시술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관절과 만성염증TV의 오창훈 한의사입니다. 관절염 치료 방법들 여러가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관심이 뜨거웠던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피네침이었어요. 그래서 어디에서 사야 돼요? 그거 하면 혈관 다치지 않아요? 관절에 무리 없어요? 등등 여러가지 질문들 많이 주셨는데 오늘 좀 모아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일단 피네침을 네이버나 쿠팡 등에 검색해서 구입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기본 한 각에 50개씩 들어있고요. 그리고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런 압정 모양의 침이 반창고를 위아래에 붙여가지고 피부에 시술했을 때 쉽게 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일단 하나 뜯어 볼게요. 그림에서 보셨던 이런 작은 침이 한 개에 10개씩 들어있고 이런 게 보통 5세트가 들어서 50개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 안에 침의 두께가 한 1mm, 2mm 정도 되는 침이 들어있는데 이 침을 내가 아픈 부위 주변에 붙이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시술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먼저 소독을 하셔야겠죠. 약국에 가시면 수압 주세요 하면은 이런 종이 상자 안에 들어있는 낮게 포장된 소독솜을 사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한 장 뜯어서 내 아픈 관절 주변을 소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걸 잘 말려주시고요. 그리고 로션 같은 오일 같은 게 발라져 있으면 침이 잘 붙지 않아요. 그러니까 깨끗이 화장품이 발라지지 않은 상태에서 시술해 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침을 놓으실 때 아프지 않는 게 중요하죠. 자, 아프지 않는 방법 말씀드릴게요. 손끝으로 갈수록 손바닥 쪽으로 갈수록 피부가 더 민감하기 때문에 침이 들어갈 때 좀 더 통증을 느낄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아픈 관절의 손등, 손목 방향 쪽을 위치를 잡고요. 너무 밑으로 내려가지 마시고 위쪽에서 시술해 주세요. 꼭 아픈 부위에 침을 바로 놓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아픈 주변에 침을 놓으면 되니까 편안하게 해주시고 하나를 일단 떼어냅니다. 그리고 한쪽 끝을 잡고 침을 놓고자 하는 부위를 정했으면 그 근처에 살짝 붙여주세요. 그 다음에 이 침을 넣을 때 천천히 넣으면 되게 아파요. 잘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톡 집어넣어 버리셔야 돼요. 그러면 전혀 아프지 않아요. 그리고 중요한 점이 바로 침을 넣고 난 다음에 움직였을 때 아픈지 확인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아프다 혹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아프다 그러면 떼가지고 옆으로 옮겨서 붙이시면 됩니다. 이 정도 침이 들어갔을 때 혈관을 찌를 확률은 거의 없는데요. 혈관에 닿거나 혹은 통점이라 그래서 닿았을 때 통증을 느끼는 그런 감각 기관들이 있어요. 정말 운이 없게 그게 닿았을 때 떼가지고 옆으로 옮기기만 하면 됩니다. 이건 확률적인 것이고 또 설령 침이 닿더라도 큰 문제는 없으니까 염려하지 않고 하셔도 돼요. 그리고 혈자리 어디에다 넣어야 되는데 이거는 혈자리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시술하는 것은 그러니까 어떤 혈자리의 조합을 써서 침을 놓을 것이냐는 이제 교육받은 그리고 진단 결과에 의해서 한의사 원장님들이 하시는 거고 여러분들은 아픈 주변에 이 피네침을 넣어서 염증 반응이 빨리 지나갈 수 있도록 돕는다. 염증 반응의 원리를 이용한 방법일 뿐이다. 이렇게 알고 편하게 시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피네침을 놓는 시간은 저는 주무시기 전에 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그러니까 활동 중에 하고 있으면 물도 닿아야 되고 일하다가 닿았을 때 좀 아플 수도 있고 이렇게 압력이 가해지면요. 그래서 집안일 다 끝내놓고 손도 다 씻고 로션을 바르기 전에 때 시술하고 화장품 바르고 편하게 주무시면 되겠습니다. 주무시는 동안 염증 반응을 이끌어서 좀 더 수월해지면 되니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배워본 이 피네침의 효과를 보는 원리는 바로 염증 반응 뒤에 오는 회복 효과를 끌어당기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락이나 경혈 이런 원리를 이용한 치료법은 아니었다. 그래서 자는 동안에는 계속 이 피네침을 붙여두어서 치료 효과를 끌어내고 낮에 활동하는 동안에는 이 아픈 관절 주변을 견딜 수 있는 만큼 자극을 주고 지그시 눌렀다 뗐다 하면서 염증을 끌어내면 되겠습니다. 이제 주의할 점도 함께 말씀드릴게요. 시술했는데도 아프다면 가만히 두지 마시고 제거해버리세요. 혹은 자리를 옮겨서 아프지 않은 곳에 시술하시고요.
그리고 피부에 상처가 있을 때는 붙이지 마세요. 상처 있는 곳에 붙였을 때 이 반창고 부분에 있는 접착제가 가려움증을 더 유발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시술 후에는 잘 싸서 화장지 등에 잘 싸가지고 휴지통에 버려주세요. 이외에도 피부에 가려움증이 있거나 가벼운 가려움증, 상처가 나지 않은 그런 피부 가려움증이에요. 그리고 뽀로지들, 두드러기가 올라왔을 때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침을 꾹 꽂아 놓으면은 침 주변으로 혈액이 몰리면서 가벼운 것들은 해결이 되거든요. 물론 이런 방법들이 모든 관절염, 특히 손가락처럼 작은 관절들에 다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같은 손가락 관절염이더라도 염증의 정도, 그 다음에 이 환자분들의 신체 상태에 따라서 효과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효과가 없다고 하더라도 저는 아플 때 이 방법을 다른 치료 방법들과 함께 하는 걸 추천드려요. 내 관절을 다 나을 만큼 돕지 못하는 것이지 피내침이 들어갔을 때는 관절의 회복을 돕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이처럼 피내침에 한계가 있다면 외부적인 밖에서 접근해서 이 관절 주변의 염증 반응을 돕고 혈액이 오도록 자극하는 그런 방법인데, 이렇게 밖에서 들어가는 방법 외에 신체 내부 오장육부를 좀 돕는 방법으로는 유산소 운동이 있죠. 그리고 제가 주로 치료하는 항염증 한약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 유산소 운동을 할 때 주의점을 잠깐 말씀드린다면, 너무 갑자기 운동하지 않던 분들이 마구 뛰는 것은 부담이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운동한 지 오래되었다, 혹은 무릎 관절이 아프다 그러면 가벼운 운동, 걷기나 이런 것부터 시작해 주시고요. 그리고 심장의 만성염증을 해결하기 위해 쿵쿵 뛰는데, 심장이 너무 세게 뛰는 거, 막 컥컥 될 정도로 하시는 건 아니에요. 가볍게 뛰고 가볍게 호흡이 가쁜 이 정도까지 서서히 단련해 가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손가락 관절염에 도움되는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 피내침에 대한 궁금증, 질문 많아서 오늘 정리하는 시간 해보았습니다. 이 피내침이 사실 큰 관절에는 많은 도움이 되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이 손가락처럼 작은 관절들에는 좀 가성비가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외에도 다양한 방법들 여러분 함께 해보시고요. 손가락 관절염 치료 방법들, 그리고 치료 후기들 이렇게 목록 따로 모아뒀으니까 거기서 쭉 보시면서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거 하나씩 실천해 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저는 또 찾아뵙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손가락 편안한 날까지 화이팅입니다. 안녕히 계세요.